결혼 전. 이야, 네가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난 네 성격에 누가 널 데려가나 생각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간 오빠는 조용히 하지? 여자나 만나고 말하시던가. 아픈 거 찌르지 마라. 아니, 여태 남자 만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오빠는 그이 인사 오는 날도 바빠서 못 왔지? 요즘 왜 이리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 아무튼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녀.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사람이 정말 좋고 나도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 너 대기업 비서라고 인기 많다며. 좋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받고. 아, 그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확 와닿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을 했어. 그래? 네가 확신할 수 있다면 된 거지. 오빠는 네 결혼 응원한다. 고마워. 아, 맞다 참. 오빠도 청첩장 필요해? 엄마 아빠한테는 이미 드렸고 오빠 친구들한테도 돌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혹시 필요하면 몇 장 줄게. 오, 네 결혼식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오냐? 오겠지? 다들 와서 축하해 주신다고 했어. 그럼 당연히 받아가야지. 검사 중에는 나랑 비슷한 놈들이 많아서 이런 일에는 빠질 수 없거든. 아, 여자애 굶주린 사람들? 야, 미안. 결혼식장. 예, 아니 무슨 결혼식에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니? 아, 아마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 손님들일 거예요. 제 회사 손님들도 있지만 부모님 손님이 가장 많을 것 같네요. 아니, 딱 봐도 부티나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모두 변호사이기도 하고 오빠 친구들도 대부분 현직 검사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서팀인 내 손님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이야, 역시 법조인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때깔부터가 확실히 다르고 아까 보니까 축의금도 빵빵한 것 같더라고. 아, 그런가요? 그런 걸 보는 건 신뢰되는 행동 아닌가? 역시 법조인은 달라. 결혼 후. 와, 정말 힘들었다. 자기야, 진짜 고생했어. 결혼식이라는 것도 은근 일이더라. 나보다는 자기가 더 고생 많이 했지. 오늘 우리 결혼식에 오신 분들 다 장모님, 장인어른 인맥 아니셔? 자기 인사하러 여기저기 끌려다닌다고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렇게 많이들 오실 줄 몰랐어. 나 어릴 때부터 조카처럼 대해주신 분들이라 힘들게 다들 와 주셨나 봐. 오빠 친구들이야 뭐 반쯤은 내 지인들 소개받으려고 온 거지만 말이야.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는 있으셨대? 뭐 오빠 친구들도 직업도 외모도 다 좋은 편이니까 실제로 연락처 주고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다들 잘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참, 엄마가 아까 엄청 놀란 눈치더라. 네가 대기업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안이 완전 법조계일 줄은 몰랐다면서 엄청 호들갑이더라고. 나도 아까 들었어. 딱히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가 봐. 장모님 장인어른이 변호사인 건 알았지만 다른 친척들까지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니까 나도 오늘 깜짝 놀랐잖아. 여기에서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바로 잡혀가는 건 아닐까 하고 걸음 걷는 것도 신경 쓰일 정도였어. 그 정도로 긴장했어? 자기 웃겨. 제 친정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일단 부모님 두 분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시다 나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변호사이고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는 검사로 일하고 있죠. 이 외에도 친척들 대부분이 판사, 변호사, 검사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저는 어릴 적부터 법조계 지인들이 참 많았어요. 변호사 부모님을 보며 변호사를 꿈꾸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보조하는 비서라는 직업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비서과에 취직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직원이었지만 자기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기도 했고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2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 남자의 사람 됨됨이만을 믿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실수일 줄은 몰랐네요. 몇 달 후.
예,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너는 왜 변호사나 검사가 안 된 거니? 또 이 말씀이시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요. 부모님 밟아가신 길보다는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너희 오빠는 검사까지 되었잖냐. 굳이 그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왜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비서를 하냐는 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사람마다 직업적인 가치관은 다 다른 거고 저는 비서직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이라고 다 적성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좋지 뭐. 아니면 뭐 성적이 모자랐니? 하긴 요즘은 로스쿨이다 뭐다 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더니 그거 계속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비서로 취직한 거구나. 누가 보면 제가 아무 회사나 입사해서 다닌 줄 알겠어요. 저 인서울 유명대학 나왔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엄청 튼튼한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할 일 없는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고작 법조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비서가 변호사보다는 되기 쉬운 게 맞잖니. 너는 또 뭐 그리 발끈해서 시어머니 하는 말에 대들고 그러니? 아니, 대든 게 아니고 나도 변호사 며느리 좀 얻어봤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하는 말이지. 온 가족이 변호사 검사라면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내 며느리도 변호사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만약의 이야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왜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골라서 고생이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로스쿨 다녀보는 건 어떠니? 너 공부 못해서 못한 건 아니라며. 그럼 지금이라도 해. 돈은 넉넉할 거 아니니? 그냥 대화를 포기하자. 잠시 후. 자기야, 내가 다 미안해. 엄마가 헛소리하는 거 진작에 말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자기야.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나 우리 집안 사람들도 딱히 좋은 학벌, 좋은 직업도 안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네 집안에만 그러는지.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번 이야기하면 금방 끝났는데 말이지. 어머님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피곤하긴 하네.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그래, 고마워. 말한다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날 우리 친척 가족들을 본 시모는 그 뒤로 계속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왜 너는 법조인이 아니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람에 따라 적성이 다르고 특기가 다른 법인데 제가 꼭 변호사가 되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골이 났습니다. 물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지만 저는 콩도 팥도 아닌 엄연한 사람인걸요. 무슨 녹음기 켜두신 것도 아니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저러시니 스트레스가 꽤 쌓였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말들을 일일이 쌓아두는 편이 아니었고 남편이 제 편이니 버틸 수 있던 거였죠. 아니었으면 노이로제로 진작 남편이랑 싸웠을걸요. 며느리로 산다고 해도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비서과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사나 집안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쓰기도 쉽지 않았죠. 시가 제삿날. 자기야, 오늘 제사 못 가서 정말 미안해. 회사 일정이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다. 아니야, 자기야. 이번에 임원들 총회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자기 저번 달부터 야근까지 했고 이미 예전부터 나온 날짜인데 제사 같은 걸로 쉴 수는 없지. 그래도 며느리인데 집안 대소사 챙기기도 쉽지가 않네. 진짜 힘들다. 아버지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자기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어차피 음식할 사람도 많고 자기 한 명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쪽이 문제지. 집 신경 쓰다가 거기서 실수하거나 하지 말고 어서 일에 집중해. 자기야, 고마워. 이제 슬슬 회의 시작한다. 나 들어가 볼게. 이따 저녁에 봐. 저녁에 봐. 자기 좋아하는 동그랑땡 남겨놓을게. 그날 저녁.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이제야 끝나서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아니, 너는 회사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제사 참여를 못하니? 어른들이 너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욕을 했다고요?
방금 거실에서는 다들 늦게까지 고생했다고 어서 밥 먹으라고 걱정해 주시던데요. 그거야 네 앞에서는 대놓고 말하기 힘들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다들 솔직하지 못해서. 다들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아? 너 하나 없다고 다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정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이런 날 연차 하나도 못 쓰니? 무슨 대기업이 연차도 못 쓰게 하니? 어머님, 이번 일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고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비서관은 원래 일정도 많고 의전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변호사 며느리를 들였어야 한다니까. 대기업 다니면서 내가 커리어 우먼이라고 콧대만 높은 애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 핑계만 대지. 변호사였으면 이런 날은 그냥 쉽게 쉴 수 있었을 거다. 아니 어머님, 그 이야기가 또 왜 나와요? 게다가 변호사는 원하는 날 쉽게 쉴 수 있다고요? 변호사가 평소에 더 바빠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요. 사돈 어른들은 너 만나고 싶다고 막 쉬는 것 같던데 그냥 앉아서 상담해주고 돈 버는 직업 아니야? 그런 꿀직업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도 할 일 많아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고 의뢰 한 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자료 조사다 수집이다 얼마나 돌아다녀야 하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야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으니까 덜하지만 그리 쉽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쉬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뭐 변호사에 대해 모른다고 핑계대지 마라. 아무튼 무식한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회사 일 핑계대고 경조사 참석도 안 해. 할 일이라고 해봤자 평소에 게으르게 밀어둔 일 아니냐? 회사원이 다 그렇지 뭐. 매번 같은 소리를 질리지도 않고 하는 어머님. 저 같으면 질려서라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모는 질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는 회사 일로 인해 경조사 참석이 어려운 저를 보고는 게으르고 회사 일 핑계 댄다는 둥 할 말 못할 말을 안 가리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들은 바쁜 저의 일을 이해해 주었지만 시모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나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래서 변호사 며느리가 더 좋다니까. 누가 보면 변호사 며느리 어디서 얻어보신 줄 알겠네요. 그래놓고 제가 남편에게 맡겨두는 경조사 비용이나 용돈을 받을 때는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하시는데 애초에 당신 아들이 그런 돈을 쉽게 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저를 까내리기 바쁜 시모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어머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까내리기 바쁜 나날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얌전하시던 시아버님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사고 당일. 아니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세요? 아니 나도 마시려고 마신 건 아니고 다들 한 잔만 마시라고 권유를 하지 뭐냐. 그래서 딱 한 잔만 한다는 게 그만. 한 잔이요? 아버지 술도 못 하시는데 무슨 한 잔이에요. 게다가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버지 음주 측정한 거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요. 그게 무슨 한 잔이에요. 못해도 1시간은 마셨겠더구먼. 사람이 마시다 보면 한 잔이 2잔 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피해자분은 제가 보고 왔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수술 비용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퇴직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냐. 집에서 얼마 멀지도 않으니 그냥 가면 될 것 같았지. 내가 그 골목에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냐고.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블랙박스는 장식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아버지가 신호위반으로 들이박은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잠시 후.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사고 낸 사람이 뭘 어떻긴 멀쩡하지. 지금은 술도 다 깨서 아주 사색이 다 되었다. 이제야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게 실감이 나나 봐. 그러시겠죠.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하셔서는. 피해자가 좀 크게 다쳐서 수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합의금도 어마어마하게 부르던데 솔직히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차 사고 좀 났다고 아주 지방 기둥뿌리를 뽑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자기 소중한 가족이 다친 건데 고작 합의금 뜯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무슨 합의금을 몇 천을 불러.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금액 아니니? 합의금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냥 순순히 사과하고 합의금 마련해 드리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네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법 공부는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경찰 쪽에서도 그 정도 합의금은 나올 거라고 했고요. 설마 경찰들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우리는 모아둔 돈도 없고. 아참, 너희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되겠구나. 네? 저희 부모님이요? 그래, 너희 부모님이 변호사시잖아. 이번에 합의금 줄이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무슨 만능이에요? 이번 사고는 누가 봐도 아버님 과실이에요. 심지어 술도 드셨고 빼도 박도 못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을 줄인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요? 잘못이야 이미 한 거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잖니. 그러니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너희 부모는 돈도 많고 변호사이기까지 하면서 그 정도 아량도 못 베풀어 주시냐? 변호사씩이나 되는 양반이?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자라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면 몰라도 명백한 가해자가 합의금 줄인다고 변호사를 쓴다고 그것도 공짜로 해달라고요? 아량이요? 국선 변호사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무료 봉사 아니냐? 국선 변호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신 주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건 형사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해라. 어떻게 저런 쪼잔한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지. 상담 정도라면 모를까 아예 공짜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변호사가 공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당연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작 사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을 공짜로 해결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사돈의 사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달라 가족이다 찾으니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며칠 후. 네가 알아봐 달라고 말해서 겨우 알아보긴 했는데 야, 너희 시아버지 큰일 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야? 시부모님은 무조건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냥 합의금 줄이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음주운전은 이미 알고 있지. 면허 정지 수준이라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분 뺑소니까지 했는데. 뭐 진짜야? 지금 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해봤는데 이미 술 마시고 차에 타신 거 차 안에서까지 술 마신 거 다 내용 들어가 있고. 차 안에서까지 드셨다니 한두 잔이라고 하시더니. 한두 잔은 무슨 벽나발 불고 있는데 피해자 치고 한참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대로 내려서 확인을 하고 사람을 쳤다는 것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네. 그런데도 그냥 차에 타서 도망가 버렸어. 여기가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곳이라 그나마 발견이 빨리 되었네. 아니, 그 정도면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야? 잘못하면 교도소 행인데? 그러니까 진짜 꽤 크게 걸리셨네. 너도 참 머리 아프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고 극성이시잖아. 진짜 나도 돌아버리겠다. 야, 이건 나도 안 도와주겠다. 누가 봐도 패소하거나 불이익 돌아올 게 뻔한 사건을 담당해주냐. 사돈이고 나발이고 이건 내 부모라도 편 못 들어줘. 그냥 포기하시고 합의금 마련하시라고 해. 일단 알았어. 내 말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은 해볼게. 다음 날. 그런 이유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건으로 부탁드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누가 너희 부모님한테 의뢰 맡기겠다고 했니? 뭐 주변에 아무나 추천을 해주던지 법적 자문이라도 좀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애초에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합의로 끝나는 게 다행인 상황에서 합의금을 깎겠다고 변호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사돈이 변호사라고 공짜로 부려먹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뭐고요. 그럼 네가 변호사라도 하지 그랬니?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부탁하자는 말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또 그 말씀이세요? 나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변호사 며느리가 있었으면 사돈한테 부탁하겠냐? 그러길래 왜 고작 비서 같은 걸로 만족하고 살아? 나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네가 변호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미안한 소리 안 해도 될 거고 네가 중간에서 중재하면 되었을 텐데. 그러세요? 그럼 변호사 며느리 이전에 변호사 아들이나 만들지 그러셨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변호사 며느리 드리는 것보다 변호사 아들 만드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맞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키워서 공짜로 쓰시지 왜 며느리한테 따지세요? 어머님이 잘만 키웠으면 어머님도 공짜 변호사 쓰고 저도 공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게 됐네요. 뭐?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공짜 취급을 해? 어머님이 여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인데 공짜로 쓰는 거 뭐 어때서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 이게 정말?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이 사람 괴롭히는 거 질리지도 않아요. 너 언제 온 거냐?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 네, 똑똑히 다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 괴롭히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네요. 그동안 내가 모자라서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사람 괴롭히기나 하고. 아니 아들,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됐어요. 더 듣기 싫어요. 자기야,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자. 남은 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잠깐 기다려봐, 아들! 그날 저녁. 아들, 엄마가 미안해. 나는 아들이 듣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제가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셨나 봐요.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내 아들을 직업으로 무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겠어. 그래서 화를 낸 거야. 엄마가 먼저 이 사람 직업으로 시비 거신 거잖아요. 심지어 이번 사태는 전부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계속 엄한 아내만 잡고, 아내가 변호사였으면 뭐 공짜 변호라도 맡기셨을 거예요. 그 꼴은 제가 못 보겠네요. 아니 아들, 생각을 해봐라. 며느리가 변호사라면 법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엄마는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 엄마, 며느리 지금 직업도 그렇게 무시당할 직업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일개 비서가 뭐? 비서가 변호사보다 낫다니? 적어도 저보다는 낫죠. 아내 연봉이 제 2배는 되거든요. 뭐? 2배? 네, 2배는 훨씬 넘고요. 상여금이나 이런 거 다 합산하면 그 이상이에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있던 거야? 엄마가 계속 무시하고 변호사 타령만 하니까 우리가 질려서 말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그게 제 월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도 재직을 꽤 오래 했으니 그 정도 연봉은 되는구나 생각했지. 단순 사무직이 무슨 연봉을 그만큼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비서며느리 연봉으로 생활비 받으셨던 기분은 어떠세요? 뭐 이제 그것도 드릴 생각 없지만요. 뭐? 아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안 주겠다니. 말 그대로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정이 더 떨어질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2분 알아서 사세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 아들. 가뜩이나 합의금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생활비까지 끊겠다니?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엄마가 집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잘 해주셨다면 제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아들. 엄마가 며느리한테도 사과할게. 그동안 무시했던 거 다 사과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끊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 아, 기왕 하는 김에 합의금도 너희가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며느리 연봉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직업으로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으마. 변호사 며느리 바라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됐어요. 그만 끊을게요. 번호도 다 차단할 거니까 그냥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잠시만 아들. 적어도 이번 합의금만 해결해 주고 가. 잠시 후. 자기야, 여태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자기 무슨 일 있었어? 방에 들어가서 심각하게 전화하는 것 같더니 엄마랑 연 끊겠다고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 자기도 우리 부모님 번호 차단해버려. 아니다. 그냥 내일 스마트폰 바꾸고 번호도 바꿔버리자.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나야 스트레스 받지 않아 오히려 좋다고는 하지만 자기한테는 부모님이잖아. 나는 저렇게 회피만 하는 어리석은 어른은 싫어. 다 큰 어른이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아버지는 모르쇠에 어머니는 어떻게든 손해 안 볼 생각만 하고 왜 저렇게 회피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다 부끄럽고 쪽팔려. 자기야, 이제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저런 조부모님 모습으로 대체 뭘 배울까 싶기도 하고 잠깐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연락하고 살면 이번 같은 일이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용돈도 안 보내도 돼. 그걸로 우리 맛있는 거나 사 먹자. 그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할까? 그래, 그러자. 오늘은 내가 쏠게. 몇 달 후. 아, 정말 당신은 왜 사고를 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야? 게다가 돈은 또 왜 빌렸어? 우리가 대출 갚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럼 합의금 안 내고 당신 남편 교도소라도 갈까? 뭐가 됐든 합의금이라도 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차라리 가지 그랬어. 가뜩이나 돈도 없고 아들내가 주는 용돈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고. 빚쟁이들이 매일 문 두드리는 것도 이제 지겨워. 큰 소리 내지 마. 밖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들킨다고. 어디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헉! 방금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니야? 아이씨, 당신 지금 당장 베란다로 나가서 도망갈 준비해. 잡혀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된 거야? 그 뒤로 우리 부부가 시댁과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연락을 시도하시는 횟수는 많아지는 것 같았지만 차단하고 번호를 아예 바꿔버린 이후로는 그것도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끊어버리게 되었죠. 이건 오빠가 전달해준 사고 후의 이야기인데요. 형사처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시부는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던 시부라 은행권 대출로는 합의금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꾸역꾸역 돈을 마련해 합의금을 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셨던 걸까요? 시간이 지나 돈을 갚으라고 하는 지인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기는커녕 아예 모르쇠로 입을 싹 닫고 잠적하셨다고 합니다. 시모도 함께 두문불출하게 되었다고요. 두 분을 찾기 위해 지인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니셨고 결국 어느 친척 농가의 창고에 숨어있던 두 분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소송에 들어갔고 두 분이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두 분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통장까지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 현재 두 분은 지인 중 한 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매달 월급 거의 전부를 빚으로 갚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친 사고가 이렇게 큰 불씨로 번지다니 차라리 갚겠다고 일을 하지 왜 도망을 친 건지 모르겠네요. 얼마 후. 아니, 아까 온다던 사람이 왜 아직도 안 들어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쳐나가서 또 술을 마셔?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영감탱이야. 나도 이제 너랑 더는 못 살아. 당장 이혼이야. 뭐야 저 차는 왜 이리로 여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